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에서 제목을 따왔지만 우리나라에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원제보다 상실의 시대로 더 유명한 소설이죠.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은 37살 와타나베가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내에서 나오는 음악 노르웨이의 숲을 듣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960년대 후반 도쿄 대학에 막 입학한 18살 와타나베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특공대라는 별명을 가진 병적으로 청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룸메이트와 생활했죠. 어느 날 와타나베는 우연히 지하철에서 나오코를 만났습니다. 나오코는 와타나베의 친구였던 키즈키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이자 연인이었죠. 고등학교 때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지만 1년 전 키즈키가 자살을 한 후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 그들은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고향에서 도쿄로 와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학교에 친한 사람이 없었던 와타나베는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다 나가사와란 선배를 만납니다. 그는 와타나베가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왔다 말하죠. 나가사와는 똑똑하고 돈이 많은 바람둥이였으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나가사와는 대학 입학 때부터 사귀던 하스미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다른 여자와 잠자리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했죠. 시간은 흘러 1969년이 되었습니다. 4월은 나오코의 생일이었고 와타나베는 그녀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 나오코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가 끊기자 갑자기 눈물을 흘렸죠.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던 와타나베는 그녀의 곁에 있어주고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아침 일찍 전화를 해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기숙사로 돌아갑니다만 나오코로부터 일주일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직접 나오코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죠. 편지 역시 보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대학 가는 시위하는 무리들이 생겨나 혼란스러워졌고 무료한 삶에 나가사와와 함께 밤거리를 거닐기도 합니다. 그러다 7월 나오코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쓸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에서야 써 미안하다고. 자신은 휴학을 했고 외부와 차단된 요양원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러 간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지난 1년간 고마웠다 말하고 다시 만날 준비가 되면 편지를 쓰겠다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경찰이 학교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을 진압했고 다시 개강한 강의실에는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이 제일 먼저 출석해 있었고 고향으로 갔던 룸메이트 특공대는 말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기숙사를 퇴실했죠. 와타나베는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쓸쓸하게 학교를 다닙니다. 어느 날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와타나베에게 함께 수업을 듣던 1학년 미도리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와타나베는 미도리의 집으로 점심 초대를 받아 가게 되죠. 미도리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점을 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도리의 어머니는 2년 전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두 딸을 내버려 둔 채 이민을 갔기 때문이죠. 미도리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와 성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와타나베에게 점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코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아미료라는 요양원에 있다며 가능하다면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와타나베는 시간을 내어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요양원은 말 그대로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나오코는 레이코라는 사람과 함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레이코는 역시 환자였지만 오랫동안 요양원에 있으면서 일도 도와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게 되면서 반쯤은 스태프가 된 사람이었죠. 요양원을 구경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저녁에는 레이코가 연주하는 기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중 나오코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노르웨이의 숲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곳에서 2박 3일간 머무르며 나오코, 레이코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양원에 오게 된 이유를 듣게 됩니다. 레이코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게 되었고 정신병원을 드나들었었죠. 병을 치료한 뒤 가정을 이루고 피아노 강사를 하며 삶을 살았지만 피아노 제자였던 레즈비언 여중생이 레이코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스트레스로 레이코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만 다행히 살아난 그녀는 이혼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맡긴 채 아미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코는 자신이 6살 때 무엇이든지 알아서 잘 하던 언니가 자살한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코는 언니의 자살, 남자친구인 키즈키의 자살로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아미료에 머물게 된 거죠. 나오코는 자신이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결점이 많은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지 와타나베에게 물어봅니다. 와타나베는 기다리겠다 말하고 다시 도쿄로 돌아옵니다. 학교로 돌아온 와타나베에게 미도리는 병원에 함께 가자는 부탁을 합니다. 미도리의 아버지는 사실 이민을 떠난 게 아니라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미도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와타나베는 그날 미도리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와주게 되고 앞으로도 미도리를 도와주겠다 말했지만 며칠 뒤 미도리의 아버지는 사망합니다.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장례식에는 오지 말아달라 말하죠. 한편 나가사와는 지원했던 외무성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몇 년간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나가사와에게 하스미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지만 나가사와는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스미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 말하죠. 합격 축하를 위해 나가사와, 와타나베, 하스미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만 하스미는 자신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나가사와와 싸우게 됩니다. 나가사와를 뒤로 한 채 하스미를 위로하러 간 와타나베는 하스미에게 나가사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수년 뒤 외국에 나간 나가사와는 돌아오지 않고 하스미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몇 년 뒤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나가사와는 이 사실을 와타나베에게 전해주며 고통스럽다는 편지를 하죠. 그 뒤로 와타나베는 나가사와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와타나베는 겨울에 다시 아미료에 가 나오코를 만납니다. 그는 나오코에게 집을 구할 거라 말하며 치료가 끝나면 언제든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오죠. 와타나베는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느라 미도리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도리는 연락을 하지 않은 와타나베에게 화를 냈지만 다시 화해를 하죠. 그리고 미도리는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 말합니다.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많은 의지를 했지만 나오코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와타나베에게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와타나베는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사귀지 못한다 말합니다. 와타나베 자신도 역시 미도리를 좋아하지만 나오코의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한편 와타나베는 레이코로부터 나오코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지도 직접 쓰지 못할 정도라 외부에 있는 병원에 갔다 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이후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뒤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나오코는 자살을 합니다. 병원에 갔다 잠시 요양원에 짐을 챙기러 왔을 때 목숨을 끊은 것이죠. 와타나베는 나오코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한 달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황자처럼 지냅니다. 그가 다시 도쿄로 돌아왔을 때 레이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평생 요양원에 있을 거라 했던 그녀는 요양원을 나와 새삼을 살기로 했고 도쿄에서 하룻밤을 묵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와타나베의 집으로 가 함께 밤을 보냅니다. 레이코와 헤어진 후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어디냐 물어보죠. 와타나베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한 채 애타게 미도리의 이름만 부릅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인 노르웨이의 숲은 1960년대 사람들의 고독과 방황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소설의 배경을 간단히 와타나베의 대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설 속에는 인간관계의 아픔을 피하려 고독한 삶을 선택하고 고독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아미료 요양원 풍경에 대한 묘사인데요. 산 속에 있는 아름다운 요양원이 설명된 부분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머릿속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그려지죠. 노르웨이의 숲은 페이지가 꽤 많은 소설입니다. 줄거리로 설명하지 못한 인물들 간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고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보로방에서 보여드린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